투표함을 열기 전에,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지원차 돌아가고 있는 거야. 투표함 열기 전에. 그게 이제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이제 원래 252개 선관인데 136개 제가 조사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17개 정도 하면 투표함 10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 공포 전에, 위원장이 공포를 하고 난 후에 반드시 그 178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이 공포하고 난 후에 개표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이 공포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간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136개 중에 94개, 한 3분의 2 정도가 위원장 도장도 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냐 하니까 단순 착오라 해요. 단순 착오. 선관위에서 어머니도 내가 보니까 단순 착오라는데, 그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니까 선관위 개표 성황표를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거짓말을 떠들어도 국민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개표 상황표에 밑에 보면 누가 사인을 하는, 누가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면 지방법원 법원장이 그걸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방법원 법원장. 지방법원 법원장이 밑에다가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그 개표 상황표가 법적 공문서가 법원 판결문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결정 법원 법원장이 밑에 사인한 거 그 시간표 수기로 선거를 갖다 전부 다 마치 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찍혀 나오냐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법원장이 정신이 술 취해가 잘못 기록하겠어요? 정상적으로 된 거지만은 개표기였다.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 다른 프로그램.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투표장에 투표함과 투표력이 있는데 개표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걸 투표록이 있어요. 투표장에는 투표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런 그 문서가 있는데 그걸 투표록이라 합니다. 그 투표록에 보면은 6시 30분까지 투표 참관인이 거기에 6시 30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사인도 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표 상황에 보면 6시 30분 전에 아마 개표가 입력이 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얘기하는 관계없는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그걸 갖다 참관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참관인하고. 엄청난 범죄죠. 국민들은요, 이거 정말로 모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란범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 관악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관악전산센터. 그럼이 이명박이가, 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을, 거기다가 몇 년도더라, 불과 몇 년 전에 그쪽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쟤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지방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고속 승진시켜갖고 관악전산센터를 장악했어요. 이놈이 장악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다음에 국정원이 이제 오다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속주시에 이중 부재자 투표 상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가 각기 다른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검열위원들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개표 종료 시간도 다른 시간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주민등록증이 2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속주시에 부재자 투표 상황을 알린 개표 상황표가 2장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는 사실 경찰, 검찰, 사법부를 그다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경찰 권은희 과장이 진실을 증언했어요. 상부에 압력이 있었고 정당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검사 윤석열. 그런 검사 한 명 있으면요 대한민국 검찰 욕먹으면 안 돼요. 명백하게 증언했어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다고. 사법부 이정열 판사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박근혜 퇴진 반대한다. 퇴진이 불가하다. 이 여자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 나왔어요. 경찰 나왔고 검찰 나왔고 검사 나왔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잘렸는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부 관련 우리가 쉽게 욕하면 안 됩니다. 경찰, 검사, 사법부 다 싸웠고 그거 방송으로 나갔어요. 앉아서 9시 뉴스의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경찰 왜 이러지? 이 검사 왜 이러지? 이 총장 왜 잘리지?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대사에 부정선거가 전국의 TV로 생중계되고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생중계됐어요. 웬만한 상황들은. 근데 침묵하죠. 대한민국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조작을 해도 침묵하는 나라예요. 제가 사실 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표 조작의 상황들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냐, 또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의 방법론을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몹시 망설여요. 어떤 자리에 가면 너무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눈앞에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인데 그걸 모르세요. 막 설명해드려야 돼요. 그게 급합니다. 두 번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얼른 홍보해드려야 되고, 어떤 자리에 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2005년 2월 5일 날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하고, 지난번 제가 3번, 4번 냈는데 수사는 안 해요. 곤란하긴 곤란하겠지. 수사는 안 해요. 근데 검찰청장한테도 탄원서를 냈어요. 이거 좀 수사하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대법관이라도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자유주의 법치국가인데 대법관들은 법을 어기면 되느냐. 수사하라. 탄원서를 낸다. 답신이 안 오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쟤들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실패할 때 대선 자기네들이 전산으로 조작해서 대선했다는 거 알아요. 그럼 판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뭉개는 거지. 제대한 대로. 그러나 이 정권이 결국은 질이 멸렬해서 힘을 잃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분쇄하고 거국내각을 뭐 하더라도 이번 제 생각 같아서는 총선 때 같이 대선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싸움은 멈출 수 없는 싸움. 제가 자료가 좀 몇 개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신 반박 자료입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한 반박 자료가 제가 조금 복사해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종은 100번 1000번 열세합니다. 그가 남긴 유서, 그의 행적, 그의 사회관에 걸친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요, 정말 순교에 가까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자기 홀로 서울역 국가대로 올라가서 외면당한 걸 알면서도 일어나 주시라고 죽어갔어요. 본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승리를 위해서 죽어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는 이렇게 죽어갈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만 다행히 시운이 맞다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시대를 바꿀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남종처럼 그렇게 잊혀질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상도 어느 지역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연설하던 그 극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봤어요. 이남종 열사가 서울역 국가에서 그렇게 외롭게 죽어왔습니다. 상록수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한테 충성한 결과 제가 박근혜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영화를 해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는 박근혜에게 충성하기 싫습니다. 제 아이들이 박근혜와 박지만의 딸 아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사는 세상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보다도 기록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과 소수고 적은 숫자고 힘도 부족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필름이 시간이 지나면 상해요. 이제 안 상합니다. 이 디지털 테크닉은 영원히 갑니다. 박근혜 정권도 유효기간이 있고 문재인 세력도 유효기간이 있지만 상록수에 담겨있는 기록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박근혜가 이상한 짓 했던데 할 때 엄마 아빠들이 싸웠던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 기록이 2015년에 공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역사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공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감의 대상이 다르다고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초대 누구예요? 이승만.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다음 박정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전두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노태우 투표하셨다고? 저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부정선거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정선거 아니었어요. 노태우 역시 우리가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야외에서 나왔죠. 그럼 DJ 역시 순번회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제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정권을 독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어요. DJ한테. 또
DJ는 만만하게 본 거죠. 다 늙었으니까 조금 뭐 한번 줘봐야 무슨 일 있겠어 하고 줬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DJ는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DJ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안타깝지만 실패한 정권이에요. 이명박한테 졌으니까. 최초로 탄생한 시민 권력이 노무현입니다. 때는 국민 경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노무현을 선택했어요. 거기서부터 힘 받아서 전국을 휩쓸고 13연승인가요? 그걸 하면서 최초의 국민 경선에 의한 후보로 당선이 됐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노무현은 시민이 만든 시민의 권력이었어요. 시민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참여정부 잘못한 거 많겠죠. 저도 참여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에 길바닥에 나와서 아직까지 거리투쟁을 하기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역대 정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스크린쿼터 축소를 해버렸어요. 이 정권이. 그런 문제가 있는 정권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소중한 가치는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만들었던,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인재를 밀고 있었으나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치 역학도 작용했겠죠. 허나 광주에서는 경상도 대통령 노무현을 뽑았습니다. 이게 최초의 시민 권력이었어요. 이 노무현을 어떻게든 제거해내기 위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지금까지 권력을 승계해가면서 모종의 작업들을 하고 있죠. 박근혜와 이명박이 없애려고 하는 건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힘이에요. 이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감히 시민 권력이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야당 정치 권력은 여당과 한통속이죠. 증거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화가 디지털 테크닉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개표 부정의 증거들은 시간으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사항표는 투표지처럼 없앨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 숫자에 의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증거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역사가 뒤로 퇴보하면 영화와 여러분들의 의식은 미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후퇴하는 역사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무리하더라도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장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여자는 선거 범죄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상을 한순간이라도 느끼신다면 상록수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상록수의 성공이 곧 여러분들의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